중요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8가지 정도로 뽑아왔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 8가지 뭐 다른 내용 중에서 특히 이 8가지 중에서 좀 눈에 들어오거나 핵심적인 사항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이소영 의원님부터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하나하나가 사실 다 의미 있고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금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견해 차이가 크지 않은 게 이제 일단은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 그리고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견이 없을 정도로 견해가 일치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네. 오늘 저희 후보가 이제 밝힌 계엄 요건 강화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긴급한 경우라서 동의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24시간 이내에 동의가 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 이런 내용으로 계엄 네. 요건을 강화해서 다시는 이런 엄두를 못 내게 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네. 또 이제 감사원이 이제 수년 전 이제 윤석열 정부 하에서 굉장히 정치 감사들을 일삼으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야당을 탄압하는 그런 도구로 선봉대였죠? 네. 한쪽에는 검찰, 한쪽에는 감사원 이렇게 그렇죠. 해서. 예. 근데 사실은 이거는 모든 뭐 헌법학자든 법학자들이 오랫동안 지적해왔던 부분인데 감사원의 본래적 기능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부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행정부를 견제하겠나 이제 이런 문제의식이 오랫동안 있어 왔고요. 그걸 이제 국회 밑으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발표된 내용인데 네. 오래된 숙제가 이번에 해결되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4년 연임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5년 단임이다 보니까 임기 중반 정도를 넘어가면은 이제 급격하게 레임덕에 진입하는 그런 항상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는데 4년 중임제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중간 평가, 임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또 레임덕을 늦추고 더 의욕적인 그런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서 저는 좋은 내용으로 봤습니다. 이 우리 부분에 황희 의원님 네. 예, 좀 추가적으로 또 이 말씀 주시죠. 개헌안은요, 이거는 정말 제2 건국에 가까운 정말 이건 혁명 중에 혁명에 가까운 일이군요. 일입니다. 저 하나하나가 네. 보통 대한민국이 민주화되는 과정이 보통 이제 다른 나라에 보면 의회를 중심으로 민주주의가 발전을 하는데 우리 안타깝게 정말 한 30년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들어 엎어가지고 그렇죠. 민주주의가 발전한 4.19 그랬고 87년이 그랬고 지난 박근혜 탄핵 때 그랬고 이번이 또 빛의 해문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매번 그렇게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혁명적 그거를 했을 때 제도가 다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박근혜 탄핵 때 제도가 안 바뀌었어요. 못 바꿨죠. 근데 예. 이번에 꼭 바뀌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보면 두 권력을 선택합니다. 시민이 의회 권력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을 뽑고 네. 왜 이러냐? 의회는 결정하는 권력이고 행정부 대통령은 집행하는 권력이고 그래서 집행하는 것을 결정하는 권력이 잘 상호 보완 균형 견제와 감시 균형을 예. 해라 이제 이 뜻인데 우리 대통령제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가 눈에 띄어요. 어떤 거? 이소영 의원님처럼 감사원. 이거는 이제 국회의원이 제가 초선 때 됐을 때 제일 허탈했던 게 뭐냐면은 이 행정부를 계속 감사하잖아요. 한 달 동안. 하고 나서 이걸 맨 끝에 이거를 누구한테 다시 일르냐면 행정부한테 또 일러. 맞습니다. 맞아요. 감사원, 네. 검찰. 이거 뭐 자체 감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개헌이 다른 거 다 한데도 감사원 하나만 국회 오거나 국회 오는 게 안 되면 중립화시키기만 해도 개헌이 상당히 진전됐다. 큰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과감하게 우리 이재명 후보가 이 국회 소속 이거 감사원을? 정말 네. 대단한 거고요. 두 번째 또 결정 권력을 좀 높여주는 것은 공수처, 경찰, 방통위인권 이걸 국회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그 정말 빛의 혁명이 주권자의 혁명이었잖아요. 이 주권자를 대리하는 국회의 결정 권력의 권한을 더 높여주는 대폭 강화하는 거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특히 이 두 가지가 더 눈에 띕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만약에 개헌안이 통과가 되면 국민들이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1번부터 8번까지 다 국민들이 하나하나씩
그 사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들을 투표하는 건지 아니면 개헌의 사항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전체를 동의하십니까? 라고 해서 투표가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해요. 이제 개헌 특위를 국회에서 만들어야 될 것이고 네. 그 안에서 이제 성안을 하게 되죠. 그럼 성안 전체를 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네. 저는 그 중에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게 후보가 이거를 내년도 지방선거 또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그 후에 총선에 하겠다라고 이 과정을 정확하게 밝히셨군요. 밝힌 게 저는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두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님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 4년밖에 못 한다는 게 너무 싫다. 아니죠. 후보는 5년 단임을 다 하시는 거고 아. 이제 다 차기 때. 우리 헌법이 그 기존에 있었던 독재자들이 헌법을 계속 바꿔가지고 본인 임기를 연장하고 하는 폐해를 이제 앞으로는 막기 네. 위해서 이제 개헌 과정에서 이제 헌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네.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서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통령 현재의 당사자? 대통령한테는 적용되지 해당이 안 않는다. 된다. 그렇죠. 네. 그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 되게 오해가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죠. 계시고. 네. 그런데 저희들이 정말 그건 오랫동안의 우리 민주화 과정 속에서 만들어 놓은 교훈이고 역사적 의미이기 때문에 정확히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설명드리겠고요. 네. 이제 선거 운동이 오늘로 이제 7일차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새롭게 또